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한번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2.5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미국에서는 대선 전인 9월 말까지 바이러스 백신을 긴급 승인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모두 빨갛게 불타올랐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나쁘게 나왔지만 또 한 번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과 전 세계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은 유럽 증시도 이렇게 상승 중이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또 한 번 상승 중인데 자, 과연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닥 지난 고점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는 아직 2400까지 탈환을 못했고 코스닥 역시 지난 고점인 860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과 유럽 증시가 또 한번 크게 상승하면서 내일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는 어제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일 연속으로 다우와 나스닥 쉬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다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겠군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다우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플러스 0.60%가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를 달성했고 S&P 500 역시 1.03%가 오르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어제 미국에서 발표한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호재만 보는 미국 증시, 나스닥과 S&P 또 신고가 돌파. 자, 여기 보시면은 좋은 뉴스는 없죠. 뭐 예전 뉴스하고 합쳐진 기사죠. 틱톡이라던가 위챗 사용 금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될 거라는 뉴스와 또 미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전미활동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5.33% 하락을 했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호재라고 나온 뉴스가 바로 이건데 11월 대선 전에 코다리19 바이러스에 대한 FDA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특히 옥스퍼드에서 나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긴급 승인이 거론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바로 반박 기사를 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논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 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오히려 상승으로 시작을 하더군요. 좀 의아했어요. 아니, 사용 승인을 한 적이 없다. 장 초반에 분명히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떠서 시작을 하고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갭이 떠서 오늘 5.34%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아니,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분명히 사실무근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와도 지금 현재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상승 중. 거기다가 유럽 증시도 지금 개장을 했는데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증시에서는 악재는 완전히 배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웃긴 게 분명히 전날이었죠. 우리 럼프 형이 중화권과 당교도 불사를 것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출발을 했는데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6.18%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잠깐 갭이 떴는데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정말 웃기는 게 미중 무역 협상 대표끼리 전화를 통화하고 있고 정말로 현재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중화권과 단교를 불사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아니 대표끼리 이야기해보니까 아주 잘 이행하고 있다. 어느 쪽을 장단을 맞춰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거기다가 또 보시면은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 의미가 없는데 왜 각국의 담당자들은 1단계 무역협상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즈, 히토류 관련주는 오늘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쓰고 아침에 매수했다면 오히려 오늘 손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환율을 살펴보시면은 1186원, 어제보다 약 2원 정도 하락을 했으며 그리고 유가는 어제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현재 중요하죠. 현재 한국은 저 바이러스 확진자가 300명대 진입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에 돌입이 됐죠.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국에서 과연 몇 명이 나왔을까요? 자,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아침 10시에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는데 264명입니다. 어제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200명대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죠. 어제도 이게 공개되자마자 아침 10시부터서 슈팅이 뻥 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0시를 기점으로 또 한 번 크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기 보시면은 10시를 기점으로 쫙 상승을 하는데 여러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일 만약에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100명대에 진입을 하거나 이거에 따라서 증시가 오락가락 하니까 10시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10시에 확진자가 늘어났다 하면은 매매를 약간 늦추시고 종가 베팅을 보시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시면은 이 상승세에 여러분도 잠깐 편승해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게 좋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고등학생은 지금 등교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갈 경우 고3 학생 역시 등교를 중단한다고 나오면서 아침부터서 메가MD 그리고 YBM넷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 YBM넷 같은 경우에는 상승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미 신고가를 꺾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위로 상승할 경우에는 바로 단일가 혹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이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종목이 밑에서 60% 이상 상승했으면 단일가에 걸려서 얘를 올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한 예로 GH 신소재라던가 이런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본전에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더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 주의에서 투자 경고가 걸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난번 고점까지 딱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 벌써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상을 찍은 걸로 보이지만 30분 단일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5시에 체결된 7160입니다. 아직 상한가 안 갔어요. 시간에 붙어서 이렇게 개미 꼬시기를 하는 종목이 많고 이런 거 보고 아침부터서 빨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동시효과 때 잘못 빨려 들어가면은 최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코스피가 2400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현재 코스피 매수는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고 오늘 아침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동참했으나 종가 직전에 모두 다 던져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수가 고점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시가 넘어가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게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이 지수 고점에서 물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종가 되기 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던지고 나가더군요. 근데 나가는 종목이 딱 한정돼 있죠.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개인분들이 3일 연속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7만원대가 깨지려고 하자 이제는 손절 내지 익절로 빨리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잠깐 조금 샀고 기관이랑 개인은 오늘 팔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달랐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라던가 LG화학이라던가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보통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위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개인이 먼저 던졌어. 그것도 어제부터서 계속 던지면서 개인분들이 고점에서 빠져나가면서 신고가 근처에서 물리신 분들이 별로 없죠. 현재 지금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라던가 테슬라 이런 애들이 상승을 그렇게 크게 안 했거든요. 테슬라라던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는 오히려 어제 3.85%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6%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75로 마감이 됐는데 전기차 관련주는 오늘 또 오르더군요. 보시면은 삼성 SDI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오늘 무려 7%나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 근데 오늘은 이노베이션이 전기차로 편입돼서 그런 게 아니라 S-오일처럼 정유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S-오일과 그리고 조선주가 오를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3%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종목이 무려 1000종목이 넘습니다. 내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재쯔시 방안으로 인해서 중화권 관련주만 하락을 했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다. 거기다가 중화권에서 신작 게임을 출시한다 뭐한다 하면서 최근에 신고가도 찍었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오르다가 오늘 신작 게임이 출시하자마자 마이너스 17%까지 빠졌어요. 이 17%가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게임 출시로 인한 재료 소멸로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15분 만에 웹젠 같은 경우엔 반등이 나왔는데 누가 매수했나 보니까 기관이 매수를 하더군요. 기관이. 근데 이거는 거의 한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했습니다. 왜냐면은 위메이드라던가 이런 애들이 중화권에서 신작 게임을 출시한다 뭐한다 이렇게 빵 찌라시 띄워놓고 신고가 가는 척하다가 그 뒤로 계속 내리면서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아닌 웹젠도 비슷한 길을 걷는 건가 싶었는데 3만원 찍기 전에 바로 올라오더군요. 어제 영상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중화권에서 양재쯔시가 오셨는데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우리 편을 들어달라 그거를 호소하기 위해서 온 거지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는 코다리19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한한령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죽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이라던가 항공기 그리고 영화 관련주 이런 주식들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백신을 9월 달에 긴급 승인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미국에서도 델타 항공이 무려 9.28% 상승을 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무려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 관련주인 힐튼, 베버리 힐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힐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여행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호텔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 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코다리19 바이러스 치료제 나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뻥 띄워놓고 파월 연준 위원장이 FOMC 의사록에 현재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둡고 증시는 매우 어둡다 이 한마디 하니까 쭉 내려갔던 것처럼
FDA 긴급 승인을 9월에 한다고 해도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파우치 씨는 9월 달에 백신이 아무리 완성이 된다고 해도 안전성 검증 없이는 긴급 승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솔직히 대선 때문에 백신을 9월 달 이전에 다 승인을 해줄 것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도 현재 바이러스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9월 달에 화이자라던가 모더나라던가 이런 애들을 긴급 승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나 없냐? 그게 중요할 뿐이죠. 그런데 저렇게 미국에서 백신 소식이 나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저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락하는 사실 이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한국이 백신을 만들어야지 한국의 백신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3%가 하락을 했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어느 쪽으로 수급이 갈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침에 1000종목이 상승을 했어도 종가에 밀어버리는 게 아닐까 이러한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저는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 정말 매매를 잘 못한다고 오늘 또 느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오늘 제 수익인데 다른 날보다 수익이 적은 편이죠. 어제는 무려 지수가 상승 중인데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수가 좋았는데 저는 큰 수익을 못 내고 어제는 손실을 봤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제 2달 동안 매매를 하면서 곧 있으면은 수익금 1억을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8월 6일도 수익금이 9,800만 원이었다가 제가 익절을 제대로 못해서 7,200만 원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얼마를 찍었는지 이거를 다 일일이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찍어야 된다 압박감이 있으면 익절이 잘 안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당월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지난주 것만 살짝 보여주는데 오늘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10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 나온 거 보고 야 이거 종가 고가로 가겠다 하고 한 종목을 홀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오늘 카센터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멋지게 한번 크게 수익을 낸 다음에 오늘의 매매법 바로 카센터 매매법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알서포트를 장 막판에 여기 부근에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나왔는데 어제 제가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ETF 종목인 고버스였죠. 고버스 같은 경우에는 물려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고버스는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잠깐 먹고 나오는 그런 일회성 매매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잠깐 들어가서 손절로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명히 수익 중이었는데 욕심부리다가 아주 국밥처럼 세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매매한 종목은 다름 아닌 어제랑 똑같은 알서포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종목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뭐 상승과 하락 종목을 검색식을 써서 뭐 매딜선으로 검색해서 찾으시는 분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보고 또 매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필 꽂힌 종목 그냥 계속 주구장창 매일 매매를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계속 알서포트만 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매매가 좀 쉬웠어요. 자, 어제 종가에 14,000원이 깨진 걸 보고 들어갔는데 오늘 시작부터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0.36%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은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13,600원까지 빠지면서 아주 안 좋게 시작이 되었죠. 자, 오늘 보시면 장 시작하자마자 13,600원까지 내려가는데 13,500원이 지지가 되는 걸 보고 이쪽에서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몇 시에 올렸습니까? 9시 10분이에요. 이때는 솔직히 이거 보고 알서포트 맨날 이렇게 빨간 거 보여주고 빼버리니까 아직은 아니야 했는데 보합되니까 이제 갈까 말까 가나 초콜릿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10분 딱 됐을 때 14,000원에 잡았습니다. 14,000원. 13,950원에 잡는 게 베스트였는데 14,000원에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잡으려고 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기다리자. 차라리 나중에 올라가면 시장가로 잡는다 해서 여기서 올라가는 순간에 이거 제 겁니다. 여기 거. 바로 잡고 14,000원이 됐는데 여기서 내가 상황 판단을 잘했어야 돼요. 이게
15,000원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지수가 너무 좋고 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늘 확진자를 발표하면 어제보다 줄어서 날아갈 것 같아. 실제로도 날아가서. 근데 여러분이 이 지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내 종목이 오늘 올랐느냐? 아니요. 빠졌어요. 오늘 보시면은 14,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4,700원이었을 때 제 수익금이 258만원인가 됐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아까 떠오른 게 뭔 줄 알아요? 제 수익금이 지금 확인을 안 해도 대략 알고 있어. 왜냐면은 아까 봤던 게 1,000만원이고 여기다 또 1,000만원 더하면 얼마야? 8,200만원이야. 8,200만원에도 앞에 매매 몇 개 찌끄러기 한 거 있는데 앞자리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하루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찍어야지 월 말 8월 30일까지 1억을 찍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오늘 250 갔다가는 수익금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엑셀로 두드려 보니까 15,000원을 찍을 경우에는 내 수익금이 4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0만원. 그래서 딱 15,000원까지만 가자. 어제 15,000원 찍었으니까 오늘 또 갈 수 있겠지. 어제 15,000원을 찍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15,150원까지 갔는데 제가 노린 거는 15,150원 근처 바로 이쪽에서 끊기고 나는 여기서 먹고 빠져나오는 거. 나는 수익금 400만원을 노렸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다? 예, 쭉 흘러내리더군요. 죽고 싶었어. 14,000원에 잡았는데 마이너스로 되니까 미치겠더군요. 나 뭐 한 거지? 샀다가 팔았다 다시 사면 되는데 여기에서 못해도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또 했으면은 최소 300만 원 번 건데 아주 병신짓 됐습니다. 병신짓. 지수가 너무 좋고 오늘 카센터를 갔는데 그 차에 진동이 너무 있어가지고 쇼바를 바꾸는데 공인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약 5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 오늘 50만 원 벌고 어제 손실 본 거 70만원 최소 120 이상은 벌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꽁 쳤으니까 어제 못 본 것까지 오늘 한 번에 다 벌려는 욕심 때문에 오늘 아주 망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하루에 300만원 이상 찍어야지 월 말까지 1억 원이라는 수익금을 달성할 수 있는데 안 되겠더군요. 오늘은 그냥 알서포트가 15,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상상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회로를 돌리다가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잘못하다가 종가에 그냥 자르고 나왔는데 이런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자꾸 얼마까지 찍기 이거 안 하기로 했는데도 머릿속이 자꾸 맴돌아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됐어요. 아니 오늘은 밖에 있어가지고 매매를 못하니까 한 종목으로 끝내버리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분명히 수익금을 250만원 이상이나 줬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참 바보 같고 그런데 나중에는 플러스 250만원이 마이너스 150만원까지 내려가 버렸는데 그때는 정말 사람이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더군요. 다행히 종가에 다시 플러스로 올라온 걸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이 장중 매동을 너무 믿었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래 이거 종가 고가로 가겠지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 수익 줄 때 챙겨야 됩니다. 보시면은 장중 추정치 보세요.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근데 이쪽에서 잠깐 팔아버렸어. 판 것도 있지만 이 외국인 수급만 믿고 계속 고가 가겠지 믿으니까 수익 줬을 때도 못 챙긴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침부터서 기아차, 만도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자동차주가 막 상승을 했는데 전부 다 윗골이 맞고 내려왔죠. 특히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봤을 때 보세요. 9시 3분인데 16.20%나 상승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뉴스가 그냥 시장조사 만족도에서 현대차가 1위를 했다. 이거 갖다가 올라왔는데 이거 옛날에도 1위, 2위, 3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한 번도 안 올리고 오늘 갑자기 이 뉴스에 쪽 올라가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 이거 팔아먹으려고 기사 띄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이번 달만 한 게 아니라 2017년도 2월 달에도 했고 2018년도 2월 달에도 있었고 이런 뉴스 계속 나왔는데 뭐 별 쓰잘데기 없는 뉴스 갖다가 오늘 갭이 빵 뜨고 시작하는 거 보고 야 이거 팔아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서 팔았어요. 이거 보세요. 투자 주체를 확인해 보시고 장중 추정치 보시면은 계속 팔았어요. 쉬지도 않고. 만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아니 계단식 하락도 아니라 그냥 쭉 빠졌습니다. 완전 조로였어요. 5분 천하로 16% 띄워놓고 쭉 빠지는데 저런 뉴스 약합니다. 무슨 앙케이트 조사 갖다가 저걸로 합니까? 선호도 1위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판매량 1위가 돼야죠. 아니 그리고 오늘 웃긴 게 아침부터서 일신바이오가 상승을 했는데 어제 혈전 관련주 전부 다 내리더니 오늘 엇박자로 올리더군요. 그리고 무려 오늘 일신바이오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일신바이오가 상한가를 갔다. 그럼 일신이랑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 하나 있죠. 서린바이오. 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6.42%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슈팅이 완전히 다른 때 나왔습니다. 일신바이오 차트하고 서린바이오의 차트를 보세요. 자, 보시면은 일신바이오가 상한가를 가자 14,500원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빠져버렸는데 일신이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완전 꼭대기예요. 꼭대기. 일신이 상한가를 찍고 얘가 멈추고 그 다음에 서린도 급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한가 찍자마자 바로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신이 간다고 해서 서린을 따라가지 않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우정바이오는 종가의 막판에 이렇게 올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시간 외라던가 그리고 장 초반부터 뺄 수 있다 했는데 시작부터서 우정바이오는 빼고 시작했죠. 그런데 얘도 오늘 참 대단하더군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6%까지 뺐다가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시간 외에서 이번에는 4.18%나 상승을 시켰어요. 아마 GH 신소재처럼 지난번에 약간 조정을 줬던 애들을 지금 올리는 것 같은데 와, GH 신소재는 상한가가 버렸네요. 얘는 어제는 시간에서 빼고 오늘은 이렇게 올리는데 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얘는 어떤 관련주냐면은 응압병상 관련주입니다. 응압병상 관련주가 상한가는 못 찍더군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찍은 적이 없고 여기서 더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단기 과열 내지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빠져버렸고 오늘 여기서 보합으로 마무리가 돼서 아마 내일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면은 일단은 내일 시간 외에서 이만큼 올렸으니까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아마 올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이 가격을 이탈해서 올릴 경우에는 단기 과열, 단일가 매매, 투자 경고, 투자 주의 등 이런 거에 걸리게 되면은 신용 매매 혹은 미수금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통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또 이쪽에서 와리가리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관련주인 광동제약 어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29.8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23.57%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양봉 종배를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양봉 베팅을 하는 거는 지난 여기 고점을 돌파로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2.31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또 장중에는 만원대까지 깨졌었는데 이거 잡기 되게 힘듭니다. 이 만원대를 깨지는 거를 대비를 해서 이 밑에서 투매 잡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투매 잡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수급이 좋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투매 잡기 잘못했다가 장중 추정치 나왔는데 어머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네. 나도 손절해야지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랑 같이 휩싸여가지고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등이 나온 게 1시란 말이에요. 1시. 너무 루즈하고 지루하고 이게 반등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것 같다가 여러분이 도박수를 들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이넥스도 올라가는데 어제 캐몬이랑 똑같았습니다. 1초 남겨놓고 상한가를 말았어요. 시간에서 상한가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 근데 요즘엔 다 이렇게 나가네. 상한가를 바로 안 말고 1초 남겨놓고 가네요. 동시효과 때 그냥 상한가 말고 끝나는 식으로 되니까 장이 되게 지루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LG 디스플레이 오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한호가 올랐는데 오늘은 얘 말고 갤럭시 폴드 관련주인 UTI가 아주 핫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호가가 매우 얇은 종목이라서 큰 돈으로 매매를 못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동시호가고
자, 보세요. 여기 호가가 상당히 얇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래 시간을 보세요. 야, 여기가 43분이야. 근데 여기가 10시 50분이네. 그러면은 약 7분 동안 거래량이 얼마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다 해도 1만 주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7분 동안 거래량이 1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1000 가지고 살짝 매매를 해야지. 본인이 이쪽에다 만주 걸어보세요. 완전히 본인이 대주주처럼 주포가 돼버립니다. 예, 여기다 만주 딱 던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애들 여기다 다 던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큰 돈으로 하시면은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하게 여기다 100주 걸어놓고 여기다 100주 걸어놓고 여기다 100주 걸어놓고 100주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100주 대낮에 100주씩 걸 수가 있지만 이거 보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이거 한 종목 붙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노력이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체결 강도가 200이 나와도 체결되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아까 그게 10시 때였거든요. 장 막판 때까지 한 호가도 안 오르고 이게 최고가였어요. 이게 최고가. 그래서 빨리빨리 오늘 같은 경우에 매매하고 빠지는 히트앤런 작전이 제일로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탄력성을 노리고 적은 돈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풍, 신일, 삼성중공업, 우 잡주들의 귀환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중공업 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4%까지 상승을 하다가 종가가 얼마가 됐죠? 종가는 상한가를 찍어버렸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 진짜 신일제야 얘도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더군요. 와 진짜 보시면은 25.32까지 올랐고 신풍제야 신풍이 또 10만원을 넘었어. 어제 10만원을 넘었지만 오늘은 12만원 넘어갔더군요. 21%까지 올랐고 와, 결국엔 잡주들을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잠깐 꼬셔놓고 던질 것인가 지금 되게 애매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가 있었으니까 그 확진자들이 2주 뒤에 결과가 나와서 이때 막 확진자가 300명, 400명 넘어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마스크라던가 신풍제약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더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일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100명대로 추락했다. 그럼 이런 애들 다시 힘 못 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리즈가 잘 가더군요. 예를 들면은 우리 바이오 상한가를 갔죠. 근데 우리 바이오 친구 우리 조명 얘도 상한가는 찍긴 찍었어요. 문제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말긴 했지만 장중에는 못 말았다는 거. 근데 얘도 웃겨. 시간에 단일가 딱 들어가기 전에 안 되고 시간에 단일가 들어가서 상한가 일단 찍긴 찍는데 요즘 트렌드가 다 이러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로 시작하는 종목이 뭐가 있죠? 바로 이거죠. 또 우리들 휴브레인. 이렇게 해서 우리 시리즈가 3명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이오라던가 우리 조명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왜 오른지는 모르겠고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지만 뭐 진단키트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은 혈장 관련주처럼 엇박자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보입니다.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응압병상 관련주가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5%대 상승이 나왔네요. 응압병동 관련 주식들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상한 게 이 뉴스는 분명히 장중에도 나왔던 뉴스인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시간에서 올린다. 조금 수상하네요. 지금 트렌드는 뉴스가 나오면은 엇박자 내가지고 그 다음날 올리는 것 같네요. 아니 내가 지금 유튜브 찍을 때가 아니라 시간 외에서 내가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뭘 한 건지 이것도 조금 후회가 되네요. 아까 봤을 때 GH 신소재 상한가 아니었는데 내일 또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출발을 하겠고 또 오늘 테슬라라던가 아니면은 아마존이라던가 그런 애들이 또 오르면은 언택트 관련주 혹은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갈 수 있는데 오늘 새벽에 과연 미국장이 어떻게 진행될까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음원 관련주인 벅스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2% 하락, 어제는 24.66% 상승, 종가는 플러스 4.91%였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면서 오늘은 소리바다가 아침에 6.67% 상승을 하면서 이게 또 음원 관련주가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음원 관련주가 지금 상승한 이유는 그다지 큰 이유가 없습니다. 음원 판매가 잘 됐다, 회사의 실적이 좋았다, 그런 뉴스는 아니거든요. 소리바다 같은 경우에도 동전주에다가 만년 적자 기업인데 이거는 그냥 외국인들이 기술적인 반등 혹은 대차 상환 정도로밖에 안 되고, 동전주에 이 정도 수급이면은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이런 거 대학생분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대학생분들은 가진 자금이 적으니까 동전주 상패대도 한번 올인 베팅 해보자 하고 동전주 사는데, 이런 거 잘못 사면은 등록금도 다 날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한가를 현재 동시 호가에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코스닥 종목들 잘 관찰해 보세요. 대부분이 동시 호가 혹은 동시 호가 진입 1분 전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뭡니까? 기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검은머리 외국인 주식들입니다. 오늘 우리 조명도 보시면은 3시 19분 45초에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어제 캐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이 3시 19분에 상한가를 말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다른 코스닥 종목도 내일 3시 19분에 상한가를 말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인데, 자, 이러한 상한가 말기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뉴스가 나온 뒤 다음날 상승시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혈장치료제, 분명히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응합병실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올린 시기가 언제예요? 일신바이오라던가 여러가지 혈장 관련주 오늘 올렸잖아요. 그리고 응합병동도 시간 외에서 올리고, 이렇게 지금 장중에는 별 반응을 안 하고 그 다음날 반응을 시키면서 개미 털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려면 그럼 언제 공략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날에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지금 트렌드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내일 응합병실이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오늘은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